최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글로벌 선진학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학하기 어려운 글로벌 선진학교를 조기 전형 제도를 활용하여 입학하는 방법과 그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 전형 제도란 올 가을 학기와 내년 봄 학기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미리 선발하여 글로벌 선진학교에 적합한 학생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조기 등록에 따른 감면, 학비 감면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월 30일까지 지원을 하면 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사장님을 모시고 글로벌 선진학교의 교육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류의 다른 학교들, 예를 들면 특목고, 과학고, 외고,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등 다양한 대안학교들과 비교해 볼 때 특색 있는 교육과정, 합리적인 교육비, 그리고 좋은 교육의 결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그 글로벌 선진학교만이 갖는 독특한 교육적 특징은 무엇인지 이제 많이 궁금한데요. 수많은 특징과 장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조기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선진학교의 교육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교육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게 그 학교 간의 교육적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좋은 학교라고 하면, 좋은 교육이라고 하면은 되게 몇 가지 요소들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람직한 교육 철학과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바람직한 교육 철학과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리더들, 학교 경영진들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 바람직한 교육 그 철학과 비전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중요하죠. 아주 잘 설계된 교육 과정이 이 좋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교육 과정을 과연 제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교사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유능한 교사들이 있어도 이제 그 교육 받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이제 그 교육 과정과 그 교육 받을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 시설이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교육 전반을 후원하고 또 지지하는 그런 학부모 그룹이, 또 후원자 그룹이 얼마나 탄탄한가, 또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호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글로벌 선진학교는 설립된 지가 아주 그렇게 오래된 학교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대체로 굉장히 아주 탄탄하게 잘 다져진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좋은 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선진학교는 이러한 7가지 요소들이 비교적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교육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기반 위에서 구체적으로 글로벌 선진교육만이, 글로벌 선진학교만이 갖는 교육적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교육적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뭐 시설이 어마어마하고 뭐 대단한 학벌의 교사가 있고 이런 개념보다는 학교의 그 교육 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글로벌 선진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성을 가장 중요한 교육적 일종의 뭐 목표라고 할까요? 핵심이라고 할까요? 우선은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 발달 과정으로 볼 때에 10대 때 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이 얼마나 그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활동을 지원해 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학교의 그 자랑 중에 하나가 이제 태권도를 일찍 입학한 학생들은 한 3단까지 따게 하잖아요. 단지 태권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그 신체 발달을 균형 있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건강이겠죠. 이 정신적인 건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의 태도라든가 또 어떤 생활에 관한 그런 균형 잡힌 모습이라든가 또 대인 관계의 어떤 영향을 갖춘다든가 이런 것하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신 건강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사실 아무리 뭐 지적 교육을 잘 시켜놨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간의 그 가치관, 왜 살아야 되냐, 또 살면서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소중한 거냐, 또 어떤 인간으로서 그 지켜야 될 도리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되고 또 컨트롤되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죠. 그래서 건강한 학생들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 글로벌 선진학교가 그런 면에서 다른 학교하고는 아주 차별이 돼서 뭐 다른 데는 전부 입시 준비다 뭐다 이런 걸 이제 우선 하는 반면에 저희는 어쨌든 이 건강성에 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일종의 그 수월성 교육. 이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마다 성취도나 성취 속도 또 성취 능력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학생은 아주 빠르게 성취하고 또 아주 빠르게 인식하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뭐 속도가 좀 늦기도 하고 또 좀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각각 다른 성취 능력을 거기에 맞게 그 수준을 제시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수월성 교육이잖아요. 이 수월성 교육과 동시에 평가 방식이 어떠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평가 방식이 이제 흔히 말하는 상대평가. 그러니까 한 반에 뭐 50명이 있으면은 이제 그 50명이 성취도가 어떠하냐를 이제 일렬로 세워서 등급을 매기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상대평가의 약점은 모두가 경쟁 상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끼리도 내가 1등을 하면 다른 애가 2등을 하는 거고, 다른 애가 1등을 하면 나는 2등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게 되니까 이 입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대평가는 매우 유용하지만,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볼 때는 상대평가가 아이들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또 선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절대평가를 강조하죠. 그래서 모든 학생이 다 같이 성취도가 좋으면 다 같이 A급이고 1등이 되는 거고, 다 같이 못하면 다 같이 꼴찌가 되는 거고, 말하자면 그런 거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내 친구가 A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B나 C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잘하면 다 같이 A가 되는 거니까 학생들 간에 협업이 일어나고 또 친구 간에 우정이 생기고 또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잘하는 아이들이 끌어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아주 선순환적인 그런 아주 좋은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래 산업 사회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인데요. 미래 산업 사회에 필요한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 할 때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어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거의 이제 모국어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세계 시장에서 꼭 필요한 이제 중국어라든지 또 독일어라든가 스페인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2 외국어로서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는 익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TEAM 융합 교육이죠.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이 변화되는 산업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STEAM 융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어떤 그 자연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예술 분야를 융합시켜서 어떤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인데요. 특별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11학년, 12학년이 되면은 그간에 배운 융합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모두 이제 영어로 이제 논문을 써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갈수록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학생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뭐 이기적이다. 혼자 하는 거는 잘하지만 여럿이 하는 건 잘 못한다.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기숙사 학교로서 전국에서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사는 게 뭔지, 함께 사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 체육대회를 각 캠퍼스 대항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도 또 소속된 캠퍼스의 우승을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또 본인이 그 공동체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여했을 때 공동체의 승리를 가져오는지 또 공동체의 유익함이 결국 자신에게 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배우면서 공동체성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교의 그 특징은 이제 이렇게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교육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글로벌 국제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유스 포럼이라든가 또는 국제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또 다양한 어떤 국제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국제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어려운 나라, 열악한 나라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구촌의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역할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좋은 장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유스 포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매년마다 글로벌 이슈가 되는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또 자신들의 국가와 민족의 고유한 문화들을 서로 나누면서 교류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 지구촌의 문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동료의식이라든가 또 내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민족과 대륙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런 어떤 글로벌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교육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 컬리지 페어라는 게 있어요. 컬리지 페어는 이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학교 동문들, 이 동문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와서 이제 자기가 다니는 학교 또 자기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있는 나라의 이런 다양한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각 대학에서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을 소개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뭐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또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그 글로벌 안목을 가지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비전을 품는 이런 다양한 교육 활동들이 우리 학교를 이렇게 대단한 학교로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듣기만 해도 너무 멋있고 또 자녀를 보내고 싶은 그런 학교로 들립니다. 학교가 설립된 지 올해 20년째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을 받고 동문들이, 그러니까 졸업한 동문들이 기대하는 만큼 대학에서나 혹은 그 후에 사회에 나가서 그 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벌써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졸업한 그 음성 캠퍼스, 문경 캠퍼스, 펜실베니아 캠퍼스를 졸업한 학생들이 거의 한 2천여 명 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대학을 이미 졸업하고 대학원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 동문들이 한 1,000여 명 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려오고 있어요. 아마 오늘 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음번에 이제 이 졸업생들의 활약상을 따로 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 상황인데요. 사실 부모님들이 그래도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은 진학 지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 진학 시에 졸업생들이 받게 되는 장학금의 규모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문들이 어느 분야로 어떻게 그 진출을 해서 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에 음성, 문경, 미국 창의, 세종 창의 캠퍼스 각 4개의 캠퍼스가 특성화를 해서 교육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네. 네, 이제 음성, 문경, 펜실베니아 미국 캠퍼스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다니는 기숙학교고요. 세종에 있는 캠퍼스는 이제 통합형 학교인데, 이 학교들이 다 비슷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이제 학생들에게 좀 약간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또 최근에 변화되는 그런 산업사회를 볼 때에 좀 더 최적화된 그런 학교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해가지고 이제 음성, 문경, 펜실베니아를 각각 조금씩 그 어떤 역할을, 또 교육의 특성을 좀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2022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시 좀 별도로 다루어서 소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다음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선진학교의 교육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주는 학교, 수월성 교육과 절대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미래 산업사회에 필요한 글로벌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 공동체성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글로벌 교류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학교, 정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꼭 보내고 싶은 그런 학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글로벌 선진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구촌에 널리 증거하는 글로벌 인재가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대담에 함께 해주신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